안녕하세요. 제외바이블입니다. 이별을 말한 쪽이 모든 마음을 정리한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별을 먼저 말한 사람도 더 오래 미련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끝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지 그 판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다는 7가지 신호, 그리고 재회 가능성이 열리는 타이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SNS 활동 변화, 의도적인 흔적 남기기. 이별 후 상대방이 갑자기 SNS에 더 자주 등장하나요? 예전보다 더 감정적인 글귀, 혼자 있는 사진, 추억이 느껴지는 음악을 올린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나는 괜찮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당신에게만 보이길 바라는 일종의 간접적 연락 시도예요. 특히 여러분이 자주 보던 시간대에만 글을 올린다든지 예전엔 잘하지 않던 셀카나 혼자 떠난 여행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나 아직 살아있어, 너 보고 있지?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미련이 없다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SNS에서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보이게 흔적을 남기는 건 상대방이 나를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하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겹지인을 통해 여러분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친구를 통해 들리는 소문, 걔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 이거 역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런 우회적 확인은 직접 연락할 용기는 없지만 관심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봅니다. 상대방은 자존심 때문에 직접 연락은 피하지만 여러분의 일상과 감정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겹지인을 활용한 이 행동은 무의식적인 재회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를 겹지인에게 캐묻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리가 비워져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 없이도 여러분의 반응을 탐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마음속에서 이별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해드리는 내담자분께서도 상대방이 겹지인에게 내담자분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보고 끝맺음이 후회가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걸 확인하고 우리는 이걸 신호로 받아들여서 상대방에게 선연락을 해서 재회로 연결된 경우가 있어요. 겹지인을 통해 여러분의 소식을 물어본다는 건 재회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보는 태도. 이별 후에도 연락처를 차단하지 않고 프로필을 여전히 볼 수 있게 두는 경우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갈 여지를 남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꾸준히 본다거나 간접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끝내고 싶은 사람은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의 근황을 슬쩍슬쩍 확인하며 자신이 빠진 세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후회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 갑작스런 연락. 무의미한 말로 시작하는 재접근. 그때 그 카페 이름 뭐였지? 너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연락은 단순한 질문이지만 사실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을 걸기 위해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혹시 아직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을까? 를 확인하는 겁니다. 답장이 따뜻하다면 대화를 이어가고 차가우면 바로 멈추었다가 공백기를 두고 진지하게 다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런 연락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감정적인 연결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안부 속에 숨어있는 복귀 욕구를 잘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직접적인 감정 표현 없이 과거 회상하기. 그때 진짜 좋았지. 그 노래 들으면 아직도 너 생각나더라. 이건 추억 공유가 아니라 감정의 복귀 신호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문맥 없이 갑작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신의 후회와 미련을 돌려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직설적으로 보고 싶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과거를 끄집어내어 그 안에 감정을 녹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 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떠난 과거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이 현재에 빛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지만 빠르게 끝나는 경우. 이별 후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몇 주 안에 헤어졌다는 말이 따라온다면 그건 대체자가 아닌 감정의 공백을 메우려는 일시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별 후 성급한 새 연애는 대체보다는 도피의 성격이 강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후 다시 여러분의 SNS를 보거나 지인을 통해 근황을 묻는다면 상대방은 아직도 여러분을 심리적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재회가 가능한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다시 같은 이별을 반복할 수 있으니 냉정한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7번째, 당신을 자극하려는 행동, 질투 유발과 비교 언급. 이별 후 상대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들리게끔 요즘 정말 행복해 라든가 이번엔 정말 잘 맞는 사람 만났어 같은 말을 퍼뜨린다면 그건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는 반응입니다. 감정이 남아있을수록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건 상대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을 때 더 자주 나타나는 심리예요. 특히 여러분을 자극하려는 SNS 포스팅, 누가 봐도 일부러 올린 연애 사진 등은 오히려 그 사람이 아직 여러분을 잊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나는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는 태도로 대응하세요. 그 사람이 불안해질수록 여러분의 중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상대가 보낸 이별은 끝이 아니라 반응을 보는 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말보다 강력한 건 행동이죠. 그가 정말 끝낸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조차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행동의 흔적, 감정의 잔상, 그리고 우회적인 접촉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이 당당할수록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한 연애를 위한 더 많은 콘텐츠는 재회바이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재회바이블 카페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확인해주세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